챕터 13 멀티모달 모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모달 러닝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는 분야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간격을 줄이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 모델, 달리2, Imagine, 스테이블 디퓨전, 플라밍고의 구조를 확인하고 어떻게 진전을 이루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달리2 멀티모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달리2의 구조는 텍스트 인코더, 프라이어,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고 프라이어는 이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이미지 임베딩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미지 임베딩 벡터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달리2의 텍스트 인코더는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립이라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통해 학습합니다. 클립은 대조학습으로 텍스트가 주어지면 알맞은 라벨 이미지를 찾는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는 텍스트의 정보를 적절하게 벡터로 임베딩하도록 훈련합니다. 클립은 4억 개의 텍스트 이미지 쌍 데이터셋으로부터 훈련되었습니다. 클립은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 2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벡터는 같은 텍스트 이미지 쌍이라면 서로 코사인 유사도가 커지도록 훈련하고 다른 텍스트 이미지 쌍은 코사인 유사도가 작아지도록 훈련됩니다. 클립은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 라벨링 과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른 모델들은 특정 데이터셋에 맞추어져 있어 동일한 라벨을 가진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 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클립은 텍스트 이미지 관계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더 견고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인코더는 달리2와 같은 대규모 모델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달리2에서는 텍스트에서 이미지 도메인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리의 첫 번째 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인코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프라이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라이어는 텍스트 임베딩에서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자들은 프라이어의 훈련 방법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디퓨전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두 방법의 다른 점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 프라이어는 이미지 임베딩을 하나씩 생성하여 자기 회귀 방법으로 반복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순차적 생성 절차 때문에 계산 효율성이 디퓨전 모델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디퓨전 프라이어는 훈련 중에 각 클립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 쌍이 먼저 하나의 벡터로 합쳐집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임베딩은 1000개의 타임 스텝 동안 무작위 노이즈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디퓨전 프라이어 모델은 이전 타임 스텝에서의 정리된 이미지 임베딩을 예측하기 위해 훈련됩니다. 프라이어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며 무작위 노이즈를 예측된 클립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합니다. 이 새로운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 무작위 벡터를 샘플링하고 관련 텍스트 임베딩을 앞에 두고 디퓨전 프라이어 모델을 여러 번 통과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코더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디코더의 훈련 과정은 글라이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글라이드는 달리2와 유사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글라이드는 클립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고 원시 텍스트 프롬프트와 직접 작업하여 전체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글라이드는 디퓨전 모델로 노이즈 제거를 위한 유넷 구조와 텍스트 인코더를 위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 노이즈를 제거하고 업샘플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1024x1024 픽셀로 확장합니다. 글라이드는 총 35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 모델로 처음부터 훈련됩니다. 달리2 디코더는 글라이드와 같이 유넷 디노이저와 텍스트 인코더 구조를 사용합니다. 글라이드와 다른 점은 임베딩 벡터가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이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업샘플러는 디코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대 업스트림 모델 없이 고차원 이미지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라미터를 줄이고 업스트림 훈련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달리2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무작위 노이즈에서 시작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달리2는 특정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노이즈 벡터의 자리를 변형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로 생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변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2의 저자들은 프라이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수행된 실험은 디코더의 입력값의 종류에 따른 생성 이미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입력값은 텍스트 프롬프트만 주어진 경우, 두 번째 입력값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텍스트 임베딩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 입력값은 기존 달리2와 동일하게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임베딩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주어진 피규어에서는 고슴도치가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장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예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프롬프트만 주어진 경우 대략적인 추정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한다라는 디테일을 생성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와 텍스트 임베딩이 주어진 경우 고슴도치와 계산기를 생성하였지만 계산기와 고슴도치의 관계를 온전하게 생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이 모두 주어진 달리2 모델과 동일한 완전한 모델만이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달리2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2에는 2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 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속성이 물체와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큐브 위에 파란색 큐브와 파란색 큐브 위에 빨간색 큐브와 같은 프롬프트를 시각적으로 잘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클립에는 스펠링 디테일이 포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된 이미지가 불완전한 단어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매진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달리2가 공개되고 한 달 만에 구글 브레인팀은 새로운 텍스트2 이미지 모델인 이매진을 공개했습니다. 달리2와 비슷하게 텍스트 인코더와 확산 모델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매진의 텍스트 인코더는 클립이 아니라 T5XXL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는 큰 규모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모델은 클립과 달리 오직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이미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리2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내 디코딩 확산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에 의존하는 유넷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섹션은 이매진과 달리2를 비교하는 파트입니다. 앞서 이매진과 달리2의 차이가 인코더 부분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매진은 T5XXL 모델을 사용했고 달리2는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T5XXL은 텍스트 인코더만 사용하고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매진 논문에서 소개된 드로우 벤치는 텍스트 이미지 평가를 위한 200개의 텍스트 프롬프트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카운팅, 디스크립션, 텍스트와 같은 11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드로우 벤치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각 모델에 전달하고 출력 결과를 사람들이 직접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이때 두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라인먼트, 어떤 이미지가 캡션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피델리티, 어떤 이미지가 더 사실적으로, 즉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직접 합니다. 그 결과 이매진이 달리2보다 더 텍스트 생성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진은 텍스트 인코더가 순수 텍스트 인코더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을 수가 없으나 달리2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상황에 따라 두 모델 모두 적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매진과 달리2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2022년 8월에 스테어빌리티 AI에서 발표한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오토인코더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디퓨전 확산 과정이 이미지 자체가 아닌 이미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직접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압축되거나 숨겨진 표현에 대해서 확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잠재 공간에서 확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에 사용되는 유넷 모델이 전체 이미지에서 작동하는 일반적인 유넷 모델보다 경량화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함에 있어 상당한 속도와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4월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플라밍고라는 멀티모달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라밍고는 시각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스트림을 받아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각 언어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플라밍고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인 비전 인코더, 퍼시버 리샘플러, 그리고 언어 모듈 이 세 개의 세부 정보만 간추려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플라밍고의 비전 인코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라밍고와 앞서 살펴본 모델들 간의 차이를 보면 이 비전 인코더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우선 다릅니다. 플라밍고는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비주얼 데이터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비전 인코더에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다릅니다. 비전 인코더의 역할은 입력한 시각 데이터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달리나 이매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들은 이 비전 인코더에 VIT, 비전 트랜스포머, 즉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면에 이번에 살펴볼 플라밍고는 비전 인코더에 레스넷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학습합니다. 이 학습 방식은 앞서 설명한 클립과 같습니다. 한번 학습이 끝나면 그 가중치는 고정되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라밍고 모델을 더 학습해도 비전 인코더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컬러, 쉐입, 네이처, 포지션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특성을 2D 이미지 벡터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플래튼하여 다음 단계의 1D 벡터로 넘겨줍니다. 다음으로 퍼시버 리샘플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인코더 트랜스포머에서의 메모리 요구사항은 입력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입력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토큰의 수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버트에서는 512개의 토큰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전 인코더에서의 출력은 가변적인 길이의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전 인코더의 출력이 잠재적으로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변적인 입력에 대해서 고정된 형태의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을 해야 하고 그 고정된 형태의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퍼시버 리샘플러입니다. 퍼시버 아키텍처는 효율적으로 긴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에 잠재 벡터를 사용하고 이 잠재 벡터를 통해서 이 입력 시퀀스는 크로스 어텐션에만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플라밍고 퍼시버 리샘플러에서 이 키와 밸류는 입력 시퀀스와 잠재 벡터에 연결된 것이고 쿼리는 잠재 벡터 그 자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입력 벡터와 잠재 벡터가 컨케이트 되고 이 잠재 벡터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잠재 벡터의 개수대로 아웃풋 토큰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밍고의 이 랭귀지 모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LM 레이어는 친칠라라는 모듈에서 가져온 고정된 레이어로 훈련 과정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Gated Satin Dance 레이어라는 이 특별한 레이어는 플라밍고의 일부로 훈련되며 언어와 시각 정보를 결합하는 이 마스크드 크로스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포함합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게이팅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레이어는 크로스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컴포넌트의 출력을 별도의 두 개의 하이퍼볼릭 탄젠트 게이트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게이트들은 새로운 언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초기화 될 때 게이티드 세튼 댄스 레이어로부터의 기여는 전혀 없으며 언어 정보만 그대로 전달됩니다. 네트워크는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시각 데이터로부터의 정보를 점차 결합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게이팅 메커니즘은 얼마나 많은 비주얼 정보가 랭귀지 정보에 포함될지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각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다가 훈련이 진행될수록 필요한 만큼 시각 정보를 결합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플라밍고의 언어 모델 아키텍처는 친칠라의 고정 레이어와 새로 훈련되는 게이티드 세튼 댄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아키텍처는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 네트워크는 어떤 정보를 얼마나 결합할지를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리2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규모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사실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 클립과 같은 사전 훈련된 모델과 이전 작업에서의 확산 모델의 구조를 결합합니다. 이미지 편집과 주어진 이미지의 변형과 같은 추가 기능이 존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브레인의 모델인 이매지는 달리2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내 텍스트 인코더는 순수 텍스트 데이터에서 훈련되었으며 달리2의 텍스트 인코더는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여 훈련됩니다. 세 번째로 스테이블 디퓨저는 스테어빌리티 AI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로 오토인코더의 잠재 공간에서 작동하는 잠재 확산 모델을 사용하여 빠르고 경량화되었다는 특징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밍고는 딥마인드의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며 텍스트와 시각 데이터의 혼합을 처리하며 디코더 트랜스포머의 스타일로 추가 텍스트를 이어서 생성합니다. 이 모델의 독특한 기여는 이 비주얼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통합하는 방법을 비주얼 인코더와 퍼시버 리샘플러를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